スジュク先生の講座がいよいよ日本語吹き替え版で公開されます。詳しくは概要欄をチェックしてね。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작용하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관찰력과 표현력입니다. 관찰력은 눈, 즉 뇌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을 말하고요. 표현력은 손의 발달, 육체적인 숙련도와 강한 연관이 있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넓은 범위의 뜻이 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필력에 가깝습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은 하나씩 키운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되면서 함께 발달하는 것인데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이론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도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손의 반대쪽 손으로 선을 그어보려고 하면 원하는 대로 선이 절대 안 그어질 거예요. 반대로 표현력이 뛰어나 손의 움직임, 선과 형태는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지할 관찰력이 없으면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서브컬처에서는 이러한 메타인지, 즉 대중성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중시되는 시장이다 보니 이 두 가지 요소는 성장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더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모작을 통해 이 두 가지 요소와 더불어 여러분들 각자의 툴의 숙련도 또한 확인해보고 그에 알맞는 방향성 점검을 해보고자 해요. 이걸 보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뒤에 있을 실습 과정을 보기 이전에 본인만의 실력만으로 한번 그려보신 뒤에 영상을 보며 비교해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그리는 방식을 확인한 후 그 뒤에 도전해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편한 쪽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작게 띄워두고 대략적인 형태를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이런 느낌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딸기가 접혀있는 라인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크기의 정도랑 비교해 가면서 조금씩 크기 분배를 맞춰 나가 줍니다. 색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약간 바로 옆에 있는 형태와 비교했을 때 커 보이냐 아니냐로 일단은 눈대중해서 잡아보고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싶네요. 일단 사이즈 재는 게 조금 불확실하다, 눈대중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체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휘어있는 형태네요. 여기는 살짝 나와 있고요. 대충 이런 보조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보조선의 기울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옮겨보는 거예요. 선 하나하나의 기울기만을 체크해줍니다. 이 정도일 것 같네요. 보다는 조금 더 위로. 이쯤이면 대략적으로 형태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영역 분리를 할지 먼저 잡고 들어가는 건데요. 보시면은 가장 크게 딸기 무스가 위에 얹어져 있고 이게 첫 번째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풀이 하나 있죠. 그 아래 시트가 크게 있습니다. 총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알맞은 요 범위 지정을 먼저 해주고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은 초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 그려줘도 돼요. 보이는 대로. 아마 접근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그 아래 시트가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사실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촘촘하고 복잡하게 생겼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선까지 그려보는 걸 목표로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 영역 분배가 된 것 같네요. 이제 바탕 컬러를 컨트롤 U를 이용해서 바꿔줄게요. 어떤 컬러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상관없는데 대충 옆에서 보이는 컬러 1픽셀 정도만 가져오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이쪽에 있는 컬러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아프네요. 살짝 채도를 낮춰가지고 가져오고 시트도 노란색 계열이죠. 이쪽 끝이 더 가까울 것 같고 여기서 3가지 컬러를 조정하면 어떤 색이든 내가 다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컬러 피커보다는 요 휴 세츄레이션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컬러면 꽤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톤은 여기서 선정해주는 톤은 약간 좀 하나의 극단으로 쏠린
컬러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 톤의 중간 톤 정도를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눈으로 보는 컬러와 실제로 찍어서 나오는 컬러가 다른 경우에는 점점 원래의 의도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에어브러쉬 이용해가지고 마구 뿌려주고 있어요. 부드러운 브러쉬들도 같이. 여기서 이제 보이면 딸기 옆들의 형태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잡아볼게요. 어쩐지 밝은 컬러를 갖고 있고요. 이 대략적인 위치 선정만 조금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대해가지고 조금씩 디테일을 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브젝트를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약간의 컬러만, 전체적으로 컬러가 조금 밝은 것 같으니까 노말 레이어 이용해가지고 줄여주고요. 여기서 진한 컬러, 초벌 단계예요. 지금은 노란기가 들어간 민트가 위에 올려져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혹은 빛이 강하게 들어간 부분은 일단은 색조 정도만 맞춰주기 위해서요. 냅둬보고 어느 정도 초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렬해서 똑같은 창을 하나 켜두고 옆에 확대를 해놓고 필요한 부분에 기울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찾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하이라이트도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위치 정도만 먼저 조금 딱딱한 브러쉬로, 제가 아까 서로의 관계성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형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이런 거를 픽셀 하나하나 그대로 옮기다 보면 어라? 위치가 좀 안 맞네? 그럼 어디서부터 밀린 거지? 하고 옆에서 하나씩 단추해 나가면서 제 위치를 찾아 나가는 편이기는 해요. 조금씩 디테일을 올려나가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차곡차곡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이제 계획해 나가는 것도 이 음식 모작의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세팅만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요 컬러가 나올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봐요. 스프레드 브러쉬를 조금 사용해볼게요. 지금은 조금 튀는 것 같죠? 일단은 깔아준 다음에 오파시티가 있는 브러쉬로 살짝 눌러줍니다. 얘는 조금 더 채도가 올라가면 좋겠네요. 네, 이걸 깔아줬으니 어두운 컬러도 조금씩 깔아주면서 이게 이 묘사 단계에 들어가면은 바로 옆에 있는 컬러가 무슨 컬러냐, 내가 지금 문대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맞춰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찍는 컬러보다 살짝 더 채도나 명도가 덜 올라온다고 생각되니까 여기 부분을 조금 뭉대준 뒤에 오버레이로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살짝 주황빛도 돌 수 있도록. 채도가 높은 그림이라서 오버레이를 중간중간에 쓸 것 같은데 요거를 쓰는 이유는 이 다음 섹션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컬러를 일일이 픽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색을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신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보조선을 그어두고 거기서 확인해두고 비교해가면서 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나뭇잎의 위치나 크기 같은 것도 조금 맞추고 들어갈 수 있겠고요. 사실 뉘앙스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수로 하고 들어가는 과정은 아니기는 한데, 형태가 뭔가 이상하다, 작은 다른 부분도 좀 다시 바로잡고 싶다 하면은 보조선을 그어서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이 보조선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튀어나와 있는지를 비교해가면서, 여기서 형태를 맞출 때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비교입니다. 바로 옆 픽셀과의 비교, 그 다음에 컬러와의 비교, 그 다음 여기서 보이는 면적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보면 짜잘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보니까 흰색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눌러주기 위해서 다큰을 써볼게요. 밝은 색에만 영향이 가는 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서 색을 죽이는데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컬러 느낌을 이쪽에다 맞춰보고, 이게 이런 수습이 안 됐다면 저도 원 레이어로 그리지 않고 여러 가지 레이어 분리를 확실하게 해뒀을 텐데, 의외로 레이어 스타일을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정이 가능하고, 지금 선택 툴에
유틸성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원레이어가 돼도 어찌저찌 수습은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수강생분들은 본인한테 편하신 방법으로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시 텍스처 브러쉬를 써볼게요. 얘는 좀 자네요. 바탕을 조금 깔아주고 어두운 컬러들부터 먼저 여기서 흰색 부분은 제외하고 될 수 있게끔 범위를 30 정도로 늘려주고 인접한 부분을 예외 처리해서 질감을 늘려줍니다. 여기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하이라이트가 재미있게 맺히는 부분이네요. 색깔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밝으니까 나중에 스크린이나 오버레이로 조금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멀 레이어로 흰색을 올릴 때 특성상 되게 덧바른다는 느낌이 들지 녹아든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를 레이어 스타일로 조금 뭉개주면서 자연스럽게 컬러를 융합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긋고 시작해 볼 거예요. 그림의 대체적인 기울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선을 그어놨으면 캔버스를 복제하고 원본을 옆에다가 띄워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본을 한번 복제해준 후 인물을 선택하고 비슷한 파트를 찾아서 메꿔주는 기능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 배경 뒤에 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케 효과라고 하는데 포토샵에서 이 효과를 비스무리하게 내고 싶으면은 여기 블러 갤러리의 필드 블러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또 건들지 않을게요. 여기서 캐릭터가 없는 레이어만 남겨주신 채로 캐릭터는 지우고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형태를 답습하여 마찬가지로 캐릭터 하나를 내 그림체로 그려줄 겁니다. 손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위치를 조금 더 맞춰야 되겠죠? 원래는 조금 더 크게 그리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형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맞추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이는 형태라는 거는 내가 넣고자 하는 뒷폼에 맞는 형태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겠죠. 라인이 이렇게 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된 목적은 빛, 그 다음에 무드 를 잡는 것으로 지금 상정하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게 너무 다르다고 해서 그거에 하나하나 매달리면서 가지는 않을게요. 좀 이전 모작보다는 디테일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볍게만 작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명을 LED 조명을 들고 있는데 이게 캐릭터의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감 정도만 잡아보고 캐릭터의 얼굴은 놓치기 쉬운데 살짝 평균보다는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요거를 살려서 이목구비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뒷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은 원래 사진에 있던 인물의 크기보다도 조금 더 크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잡아보고요. 가이드라인도 좀 약하게 해주고 여기서는 오히려 원본 사진을 좀 덜 띄워주는 형태로 너무 원본 사진의 형태에 매몰되지 않도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서브컬처 캐주얼체로 이전에 그렸던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정면을 향해 보고 있는 캐릭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반대쪽 눈의 압축률도 이전보다 덜 차이나게 자리 잡은 상태고요.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으면 좋겠어서 위에 아이라인이랑 아래에 아이라인이 조금 더 맞닿을 수 있도록 라인을 설정해 주려고 해요. 턱의 라인은 혹시 모르니까 안쪽까지는 일단 그려주고 나중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내가 평소에 옆에 뭐라고 할까? 창작을 그리는 것보다 바로 옆에 답안지를 두고 하는 기분이잖아요, 모작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창작이었다면 나는 방금 어떻게 그렸을 텐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여기서의 덩어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네 하면서 내 습관 같은 거를 돌아보기에도 모작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나였다면 방금 이렇게 그렸을 텐데 방금 저도 그런 걸 하나 느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꺾어주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그러면 모작의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옷주름이 접힌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은 이제 나중에 그려주도록 하고 라인을 땄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색. 여기서는 캐릭터를 조금 키워도 될 것 같은 게 하반신을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뒷폼에 맞춰서 인체 뒷폼에 맞춰서 눈 색깔이 너무 안 보이니까 다른 컬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놓치기 쉬울 법한 게 지금 여기 팔이 어디서 오고 있을지 길이는 적절한지 이런 거 확인해주고 목은 어디쯤에서 꺾여서 어디쯤에 쇄골이 있고 이런 거 슬쩍슬쩍 확인해주면서 내려가주면 좋습니다. 뒷폼 확인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그린 거에서는 여기 팔 부분 윗팔의 라인을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벙벙한 옷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적인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머리카락은 좀 잔머리를 넓게 추가해준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캐릭터라고 봤을 때 사진의 인물의 디자인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 보니 캐릭터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심심해질 수가 있어요. 가령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잔머리를 넣어주는 것 같이 좀 짜잘한 디테일들로 심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밀도적인 강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먼저 디퓨즈 컬러만 채워준 형태죠. 고유색 정도만. 그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도 너무 어둡지는 않게 너무 검은색은 아니게 명도 차이 정도만 느껴질 수 있게끔 약간 남색 계열로 가볼까요? 이제 빛을 넣어줘 볼 건데요. 지금 조명이 가운데에서 이 조명이 펼쳐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조명이 일단은 가운데의 빛을 모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특히 손에서 굉장한 명암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이제 환경광에 의한 검은색이나 주황색 bokeh로 인해 생기는 주황색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제 분위기 컬러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말 레이어로 똑같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노란색 계열로 뒤집어주고 그라데이션이 어디쯤에 잡혔는지도 확인해주면서 안부에 있는 컬러를 더 안부로 한번 끌어내려줍니다. 얼굴도 일단은 사실 좀 어두운 컬러가 깔려야지 그 다음에 밝은 컬러로 올렸을 때 효과가 좋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눈부신 부분도 생긴다, 밝은 부분도 생긴다 항상 말하죠. 일단은 그래서 너무 사진 색상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빛의 느낌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덩어리를 잡아나가줘 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운데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을 조금 하단 위주로 위에서 빛이 지는 콧잔등에 빛이 지는 느낌으로 우선은 얼굴 느낌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에어브러쉬로 부드럽게 톤 추가도 같이 해주고요. 목도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내가 처음부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을 깔아 올리면서 나가는 것보다 일단은 조금 어둡게 그리고 나중에 밝히는 게 훨씬 쉬워요. 어두운 그림을 그릴 때 팁. 사실 완성되고 났을 때 밝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일부러 좀 중간 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보정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쯤 되면은 이제 메인이 되는 빛을 세게 오버레이로 이렇게 중앙 부분에서 블렌딩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하면 저 컬러가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칠하면서 이 손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버레이로 이렇게 태워두면서 필요한 팔레트만 뽑아둡니다. 필요한 팔레트만. 팔레트가 뽑히면은 묘사는 나중에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오버레이로 이제 발색을 일단 만들어 주는 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팔 그림자로 인해서 그림자가 캐스트 섀도우와 폼 섀도우가 엮이면서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원본에. 그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아래에서 오는 빛을 이런 얼굴의 뒷폼에서는 어떻게 넣으면 가장 예쁠지를 이제 압축률을 정해주면서 골라야겠죠. 모두 다 에어브러쉬로 넣을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살리면 좋을지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기서 원본이랑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얼굴적인 뒷폼이 되기 때문에 원본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부분도 얼굴입니다. 일단은 컬러만 뽑아놨어요. 목도리도 어느 정도 배경색을 깔아 놔야지 지금 오버레이로 밝은 컬러를 올렸을 때 채도가 쨍하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조금 더 주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머릿결을 추가해준 만큼 이 머릿결을 살리기 위해 어떤 빛을 채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뒤에서 약간 주황빛 계열의 백라이트가 살짝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백라이트를 구분시켜주기 위한